폭죽이 터지는 것 같았죠. 바로 디즈니랜드에 온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이 디즈니 플러스가 본토에선 어닝 쇼크, 디즈니는 실적이 부진했지만 국내에서는 또 상륙을 하며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이 대표적인 디즈니랜드 성과 함께 우리는 투자할 만한 것이 있는지, 먹거리를 찾아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이정민 팀장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뭔가 막 피웅피웅 막 네. 폭죽이 터진 소리가 들렸는데 아니 이 디즈니 플러스가 이번에 국내를 상륙했는데 동시에 실적이 나왔어요. 네. 보니까 어닝 쇼크던데 예상보다 더 안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간밤에 디즈니에서 굉장히 큰 폭의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좀 많이 하회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실적부터 일단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매출 같은 경우는 21조 9,5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존에 22조 한 3천억 원 정도를 기록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그보다는 살짝 낮은 매출을 좀 기록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때 1,260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번 분기에 자그마치 210만 명밖에 안 되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시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약 한 900만 명 가량 그래도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기대를 했는데요. 전분기 대비해서 6분의 1로 이제 신규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큰 폭의 이제 주가에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이 나온 이유 한번 우리가 또 알아봐야겠죠. 네. 대략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그 이제 점유율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는 아무래도 사람들 자체가 훨씬 외부 활동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거리두기는 우리나라보다도 월등히 약하게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밖에서 많이 활동을 좀 하고 있다. 이 부분 좀 포인트로 뽑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넷플릭스에서 메가히트 작품이 나왔죠. 한국에서 제작한 바로 오징어 게임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규로 처음 이제 OTT 서비스를 가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변의 친구들이 전부 다 오징어 게임,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달고나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혼자서 나는 마블 거에 뭐 예를 들어서 컨텐츠를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디즈니 걸 가입하기엔 다소 좀 무리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폭의 신규 가입자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가 이런 부분에서 좀 신규 가입자를 많이 뺏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디즈니 플러스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첫 번째로는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히트를 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을 받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좀 길게 보고 디즈니 플러스가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디즈니에서 밝히기로는 4분기 때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디즈니나 마블, 스타워즈, 그다음에 픽사 등 각 스튜디오별로 오리지널 컨텐츠를 4분기 때 이제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스튜디오가 동시에 오리지널 컨텐츠를 발표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장에서 애초에 좀 기대하고 있었던 또 두 가지 대히트작이 있죠. 일단은 미스 마블과 그다음에 피노키오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작품도 모두 다 연말에 이제 서비스를 할 거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디즈니의 반격이 4분기 때 시작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위드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또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워낙 열풍을 끌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넷플릭스에 비해 가입자 수가 좀 적었다. 그런데 4분기에는 재기를 노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시리즈 드라마가 좀 많은 것 같고 그렇죠. 디즈니 플러스에는 영화 혹은 또 아이들이 볼 만한 콘텐츠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또 이 둘이 싸우게 되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콘텐츠 제작 기업들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글로벌리하게 2강 체제가 이미 이제 구축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오늘부터 서비스를 좀 시작을 했죠. 근데 디즈니가 이제 아시아권 국가에도 한국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2강 체제가 이제 굳어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디즈니가 그럼 넷플릭스 대비해서 강점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디즈니가 지금 금액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서비스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월 기준으로는 9,900원, 1년 기준으로는 99,000원에 서비스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4개의 기기에서 동시에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만약에 똑같은 이제 그 서비스 4개의 기기에서 동시에 시청이 가능하려면 14,500원에 이제 그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디즈니 플러스는 한 4,600원 정도 월 저렴하기 때문에 훨씬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나 또는 이제 가족들끼리 같이 이렇게 계정을 공유하게 된다라면은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저렴하게 이제 서비스를 누린다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내 시장에서도 분명 파격적으로 이제 좀 시청자들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방금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OTT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이제 진출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수혜 업종으로도 떠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게 돈이 되는 뉴스인가를 또 확인해 봐야 되니까 들 수 있는 궁금증 하나가 넷플릭스 수혜주랑 디즈니 플러스 수혜주가 따로인가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것 같고 두 번째 실제로 이들 기업들 경쟁을 펼치면서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의 몸집이 얼마나 커지고 돈을 얼마나 벌어들였는지 그것들이 또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뭐 첫 번째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사실 국내 수혜주라고 언급되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SM 라이프 디자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엮여서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그 상승분 지금 전부 다 반납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와 관련되어서 이제 그 테마주들로 움직였던 것들은 전부 다 재료가 소멸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좀 접근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금 이제 그 컨텐츠 제작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드린다라면 당연히 굉장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내 이제 컨텐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소형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질적으로 성장성에 좀 둔화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뛰어들면서 점점점 국내 컨텐츠 기업들의 이제 작품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발맞춰서 시청자들의 눈높이도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제작의 여건도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컨텐츠의 질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에 들어서는 초입 구간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디즈니 플러스 외에도 뭐 HBO 등등 여러 이제 글로벌 OTT 업체들이 한국에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더더욱 국내 컨텐츠 기업들에게 많은 자본과 이제 시간이 투자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컨텐츠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 컨텐츠를 뛰어넘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 제품을 소비할 때는 그 국가의 브랜드를 소비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MW 미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후면 디자인이나 또는 이제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영국 국기 유니언 잭이 새겨져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또 그 미니 쿠퍼를 또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컨텐츠가 글로벌리하게 히트작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몸값 자체, 그러니까 브랜드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재에도 분명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BTS가 서울에서 콘서트를 한다라면은 과연 국내 이제 팬들만 갈까요? 저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에서 팬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효과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컨텐츠 업체들의 성장은 분명 국가적으로도 큰 이제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여기서 궁금한 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콘텐츠 관련해서 OTT 가입한 게 많아요라고도 글 올려주셨고 궁금한 종목으로는 뭐 덱스터 그리고 쇼박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콘텐츠인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빠져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주가의 상승에서는 빠졌어요. 왜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 시장에서 분명히 최강자인데 주가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이 많이 오른 쇼박스 덱스터 이런 콘텐츠주들을 지금이라도 들어가 봐도 그러니까 혹은 지금 계속 관심 종목으로 둬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한 의견 좀 주시죠. 네, 일단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덱스터 같이 중소형의 기존에 속했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말까지도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계속 10월 초부터 출연할 때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기존에 계속 강했던 섹터가 연말까지도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로 뭐 미디어 컨텐츠, 엔터사, 그다음에 2차 전지 안에서는 소재주, 그다음에
NFT 관련주, 게임주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연말까지도 이런 흐름이 꾸준하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사를 우리가 계속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소형사. 네네. 그다음에 이제 OTT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다양한 사업자들이 이미 진출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OTT 토종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위 업체들만 경쟁에서 좀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OTT 업체들 대비해서는 여전히 체력적인 부분에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1등 사업자가 현재 웨이브죠. 우리나라 OTT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웨이브도 저는 과연 충성 고객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그 SK텔레콤에서 프로모션을 세게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상위 OTT 업체들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제작사로 봤을 때는 대형보다는 중소형.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보다는 중소형 제작사들의 주가가 더 아웃퍼폼한 것 같다라고 네.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디즈니 플러스 상류 그리고 OTT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우리 이정민 팀장님의 탑픽 종목은 무엇인지도 들어봐야겠죠. 네,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추천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재료가 소멸했기 때문에 관련주보다는 지금은 이제 내년을 바라보고 우리가 좀 종목을 좀 뽑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제가 9월 달에 한번 9월 10일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추천을 드렸던 바로 하이브라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린 이후로 지금 4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좀 시장가로 좀 사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35만 원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좀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엔터 기업 중에서 가장 돈 잘 버는 회사 하면 하이브밖에 없습니다. 하이브가 좀 독보적으로 좀 돈을 잘 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뜨거운 NFT와 관련되어서도 BTS와 관련된 NFT가 나온다라면 저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도 하이브가 프리미엄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에도 지금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내년에는 분명 어느 정도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매수형 가격은 35만 원 부근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49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은 따로 제시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지금 디즈니 플러스 최대 수혜주를 뽑기보다는 이 미디어 콘텐츠주들의 주가 흐름이 또 지금 좋은 종목들이 연말까지 주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섹터를 눈여겨보자. 그래서 하이브를 대표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49만 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이션 영향을 가장 덜 받는다라는 점에서 OTT 관련 섹터 좋아 보입니다라는 우리 시청자들 의견까지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정민 팀장님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